오늘은 첫 시간부터 바로 이 큐시트 회의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큐시트 회의가 좀 짧아서 감질나셨던 분들, 오늘은 1시간 통으로 이 정가 소식 넉넉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은 이재명 탈모 공약 모퓰리즘 논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과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놔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 때문에 때 아닌 지금 탈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농담처럼 조금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네. 실제 공약화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우선 일부에서는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또 다른 일부에서는 이 건강보험 재정이 좀 악화될 수 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오늘 이 공약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이재명 후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신체 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게 하나의 이유였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고 이거를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또 어느 정도 경계선 내에서 지원할지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이렇게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원 규모도 그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무슨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일단 전문가들과 함께 이 건보 적용 가능한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탈모 공약이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줬고요. 또 가장 중요한 지금 이 돈 문제도 네. 재정적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탈모 공약을 실제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탈모약 건보 지원 공약이 좀 아무래도 좀 호응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고백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탈모 공약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나도 탈모로 지금 고통받았다, 받고 있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요. 일명 탈밍 아웃에 나서는 모습 보이고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이제 유명한 탈모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곳에 인증 사진과 영상 올리면서 탈모 공약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모를 내가 고생을 좀 많이 하다가 가발을 벗은 지 이제 2달 됐다. 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탈모 소식을 전했고요.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도 탈모였는데 나는 이미 모발 이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리 이재명도 뽑지 말고 청와대에 심자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MBN 프레스룸 출연했던 김남국 의원도 네. 탈모 고백 이어가기도 했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탈모 공약 홍보에 본인 좀 희생하면서도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모습 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탈모약의 건보 지원을 하자라는 이 공약을 놓고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찬반 이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김남국 의원이 토론에 참석을 해서요. 탈모는 이제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원장 지낸 이상희 제주대 교수는 이번 공약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두 사람의 이제 토론 모습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탈모 역시나 탈모 자체도 문제지만 탈모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그걸로 인해서 또 취업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파생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예. 이거 역시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이는 게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아니 그 신체의 완전성을 기하는 게 마치 건강보험의 목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탈모 치료뿐만 아니라 미용, 성형, 피부과 영역의 모든 시술과 치료가 사실은 이 신체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 탈모약 공약을 두고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뭐 찬반 공방이 일 만큼 좀 굉장히 좀 이 뜨겁게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쯤 되면 사실 좀 궁금한 게 김영 기자. 이재명 후보는 탈모약을 먹나도 좀 궁금해지는데 취재 안 해봤어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제작진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요. 이재명 후보 뭐 지금 현재 탈모약 복용하고 있는지 이재명 후보 측에 물어봤습니다. 과연 네. 이재명 후보 본인은 탈모약 겪어봤는지 그리고 갑자기 이 탈모 공약이 왜 나왔는지 이재명 후보 측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영상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탈모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은 복용한 적 없다고 했고요. 네. 이 탈모 공약은 어떻게 나왔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탈모약 부담이 조금 크다는 2030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네. 이 시민 인터뷰에서 처음에 힌트를 얻었고 이 내용을 이제 청년 선대위가 이재명 후보 측에 제안을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검토를 한 뒤에 받아들인 내용이라고 이 도입 배경도 밝혔거든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측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목소리는 일단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로 치료받는 청년인데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을 비용 부담이 많이 크다.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더 나은 외모? 그냥 미용으로만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 자기한테는. 그걸 35세 남성인 경기 김포에 계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희 이제 민주당 제2당사 개관식에 후보님께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후보께서 이거 좋다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소확행으로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공약으로 이렇게 굉장한 관심을 받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민주당의 이 탈모약 지원 공약이 이렇게 호응을 받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글쎄요,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일단 일제히 이 탈모 공약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맹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탈모 공약을 처음 제안한 게 본인인데 네. 이때 당시에 공약을 제시했을 때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가? 그 건강보험 측에 물어봤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본인은 이 공약 접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 공약 선거 앞두고 꺼내면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윤희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공약을 모퓰리즘이라고 이 포퓰리즘에 빗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정치인인 차베스에 빗대서 이재명 후보를 제베스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비판의 목소리 높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눈길을 끄는 거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건보 적용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 탈모약 이 가격 인하 그리고 연구 개발 비용 등을 좀 배치를 하면은 이 가격 인하로 이 문제를 좀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대안을 내놓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또 눈길을 보는 사람이 이제 홍준표 의원입니다. 네. 홍준표 의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탈모약 공약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이렇게 공약을 조금 옹호하는 듯한 목소리 보이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사실 이 저희 프레스룸에 출연했었던 박용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정치인의 지지율과 머리카락은 있을 때 찍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윤경호 의원님, 이 탈모약 건보 지원 공약 어떻게 보세요? 어저께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배가 아팠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아마 다른 어떤 정치 사안보다 이게 더 큰 화제였어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온 15초짜리 유튜브 광고. 네. 뽑는 게 아니고 심는 겁니다. 이거 뽑는다와 심는다라는 세 글자를 대비시켰던 이 카피 이게 아마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카피를 만든 정철 카피라이터에게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최근 일입니다만 지방 언론학회 주최 행사였나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미리 이 사적인 얘기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머리 심으신 겁니까? 라는 네. 얘기. 거기서 아마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뽑는다, 심는다. 직접 들으셨군요. 네. 네. 저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이 대선 공약이 이게 사실 뭐 포퓰리즘 비판 받았지만 우리 생활 속에 팍 파고들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걸 정말 잘 잡았다. 또 하나는 이건 핀셋 공약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탈모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환자의 22%가 30대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탈모 환자들이 대부분 나이든 뭐 60대, 50대 이상으로만 생각하는데 네. 30대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들이 이걸로 인해서 아까 뭐 누군가의 코멘트 중에 나왔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취업에 뭐 지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위축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사회적 질병으로도 간주될 수도 있다. 또 유전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선 공약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활을 파고들면 이건 굉장히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요. 이걸 그냥 아마 파퓰리즘이라고 물론 비판하고 반박을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어저께 내내 굉장히 아마 배가 아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추가드리자면 건보 재정 문제인데 건보 재정이 지금 이 방식대로 이대로 가면 네. 2028년에 10조 원 정도의 적자 예상 뭐 이렇게 돼요. 네. 근데 건보 재정은 아시다시피 재정으로만 예산으로만 쏟아붓는 게 아니고 이건 수익자가 만약에 혜택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보험료를 더 내는 부담을 더 져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다른 보험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나는 내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만큼 혜택을 받으면 본인이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소정섭 위원께서도 이 탈모 공약에 대해서는 포퓰리즘보다는 잘된 공약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효과를 좀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슈를 굉장히 빠르게 포착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했고 특히 2030 세대의 경우에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은 이 탈모로 인해서 병원을 찾은 23만여 명 중에 2030이 40%다. 이런 자료를 건보에서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에게 굉장히 다가선 소구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 부분과 관계없이 일단은 이런 쪽에 접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득표에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현실성 부분에서는 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탈모를 미용의 관점에서 볼 거냐 질병의 관점에서 볼 거냐 이 문제거든요. 네. 현재도 건보가 일정하게 이 탈모의 경우에도 스트레스성 탈모라든지 지루성 탈모라든지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건보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요? 네. 네, 제가 조금 자료를 네. 봤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형평성 문제인데 네. 뭐 주름살 제거라든지 또 어떤 뭐 치아 교정이라든지 네, 네. 여드름 치료라든지 이런 것과 지금 탈모가 같은 선상에서 비급여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럼 탈모를 급여로 할 경우에 여드름과 뭐 다른 여드름, 주름살 이런 걸로 고통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또 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심도 깊은 논의, 재정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깊이 있는 그런 고민이 있은 이후에 공약과 좀 같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두 분 논설위원 이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말씀이 어쨌거나 이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이 타겟층을 좀 잘 잡아서 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소 의원께서는 좀 더 짚어볼 부분이 이 많아 보인다. 현실성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윤경호 의원께서는 상당히 좀 잘 만든 공약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관련한 아이템 여기서 좀 정리하면 될까요, 김영 기자? 아닙니다. 이거 탈모 이야기 말고요. 선거운동 이야기도 제가 하나 좀 짚어보려고 네. 하는데요. 네. 탈모 이야기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 이야기 좀 묻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갈등에 휩싸인 국민의힘 상원과는 달리요. 민주당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 둘 사이 아주 좋은 원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명락 원팀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더 크게 말하세요. 됐나요? 양극화, 복지, 안전,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그 일 또한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정부, 실용내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인재를 써야 하고 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우리 진영 내에 가장 우수한 경륜과 또 경험, 또 학식, 역량을 가지신 우리 이낙연 후보님을 빼고 어떻게 다음을 도모하겠습니까?
네, 어제 광주 일정 모습인데요. 두 사람 과거에는 뭐 명락대전 이러면서 굉장히 자주 부딪히는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는 서로 치켜 올리는데 주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서로 손 꼭 잡고 있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 향해서 우리 동지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 향해서 당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극찬하는 모습 보였는데 뭐 선거 끝나고도 어른으로 모실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광주에서 자신의 고향인데 광주 전남에서 이재명 후보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 보여서 지금 갈등이 심한 국민의힘과는 굉장히 조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탈모 공약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명락 원팀 얘기를 하니까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열심히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선대위 원팀 얘기까지 좀 짚어봤고요.